근데 이렇게 경험돼서 하세요. 지금 우리 인천 서구에 제2청사가 백지화됐다, 또 사업이 무산됐다, 또 이학재 의원처럼 지금 684명이 안 온다, 이게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가 굉장히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약간씩 흔들거리고 있어요.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학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684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뭘 한 가지 잘못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유정복 시장 때도 빠졌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유정복 시장 때도 빠졌어요. 2018년 6월에 용역에서 배제가 됐어요. 왜 배제가 됐냐? 그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의 광역시나 특별시에 보면 다 독립건물로 되어 있어요. 복합건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전국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고위험성 감염 병균이 있고, 또 동물들을 사육하면서 실험 도구로 하고 있고, 또 여기 폐기물, 폐수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물을 지나도 녹해져서 여러 가지 시설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18년 6월 달에도 사실 용역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정복 시장 때 하려다 못 오는 경우는 지금 도시공사와 종합건설본부. 근데 저는 이게 자꾸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가족오거리 루원시티는 13년 동안 방치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든지 가져와야 된다. 만약에 정 어려운 거는 뒤에 가져오는 안 있더라도 그거 빼고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자. 그래서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약 한 194명이 근무하는데, 제가 지금 시에다 적극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제설차나 여러 가지 건설 장비들이 쌓여있는 덤프트럭도 있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시 얘기는. 또 하나는 거기 119 그 조기가 있어요. 119 안전센터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 안전센터는 정치가 돼야 된대요. 그 남부권에 출동하고 뭐하고 하려면. 그래서 그 이유를 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제설 때문에 못 온다라면 우리 종합건설본부를 둘로 나누자. 서부권, 남부권 해서, 서부권은 계양, 부평 이쪽 공공청사 제2청사 오는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남부권은 지금 있는 데서 처리하자.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 종합건설본부를 둘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가정오거리 루원시티가 지금 13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그 지역 상권을 살려내고 또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제2청사 공공청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우선시돼야 할 정책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공사 어렵다는 걸 남동구하고 싸워서 몇 년씩이나 끌고 이렇게 해서 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의 복합청사가 늦어지는 것을 나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사를 왜 못 오느냐, 이게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유정복 시장 때 발표와 지금 박남시장 때 발표는 조금 달라요. 유정복 시장 때 발표는 그때 다들 이제 가만히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유정복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을 때 발표한 거예요. 1년 정도의 임기예요.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이 발표했다고 해서 이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박남춘 시장의 발표는 아직도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공청사를 짓게 돼 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시공사는 왜 안 되느냐? 그거는 지역 상권 무너지는 것도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주차장과 공공청사의 복합부지래요. 용도가.
그래서 지금 50년 정도가 주차장 50년이 만수동에 있는 주민들이 지하에 도시공사 주차장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 질 때 주차장이 그쪽에 원도심이나 부족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주는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과 공공청사 용지를 복합 부지를 사서 진 거래요. 그러면 그걸 매각을 할 때 매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도시공사 땅을 매각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건물 질 때. 그게 가장 큰 이유고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 300명가량 돼요. 300명. 원래는 336명인데 실제로 파견 나가고 이 도시 개발하고 하면 한 300명가량 되는데 우리 서구 루원시대에 꼭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출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정복 시장 때 인천 신용보증재단 직원은 22명밖에 안 돼요 지금. 그때 유정복 시장 때 발표할 때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박남춘 시장 때 소기업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로 단독 건물 7층 정도를 짓게 되십니다. 이거는 아마 빨리 진행하면 올 연내에도 아마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중앙정부의 투용자심이라 아마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독립건물로 져져요. 전에는 복합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독립건물로 져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부터 빨리 시작하자.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약 200명 22명에서 200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각 은행의 지역본부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 중앙의 인천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천본부를 비롯해서 각종 중소기업 관련된 소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 접촉을 해서 상주 인구만 2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아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관광공사가요. 그게 앞으로 의료관광부터 해서 할 역할들이 많고 인천이 우리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객들의 하루에도 수십만인데 이들이 대개 다 서울로 가요. 인천의 특성을 살려서 외국 환승객들을 인천에서 호주머니를 열게끔 하는 것이 인천이 가장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관광공사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확정이 됐고 해피콜센터 그것도 한 110명 돼요. 그것도 인천을 알리고 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래 계획은 있었지만 119 소방 체험관이라고 있어요. 이건 유정복 시장 때 결정은 났지만 요번에 박남춘 시장 때 57억을 더 넣어서 굉장히 확대해서 체험관을 짓게 되는데 이 유동인구만 1년에 20만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박남춘 시장이 지금 발표한 건 뭐냐면 민간협의체. 그래서 루원시티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민간협의체들을 넣어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수료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외식업협회라든가 미용협회라든가 이런 조합과 협회를 20개를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켜보자. 여기에 원래 유정복 시장 때 없었던 국세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국세청. 물론 국세청 원래 계획됐던 거다라고 하지만 국세청과 공공청사가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기업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가 들어와서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카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와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유동인구를 발생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유정복 시장이 발표했던 인원보다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684명이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만 안 된다 이거 어렵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루원시티가 안 될 겁니까? 중요한 거는 빨리 첫 삽을 두고 시작을 해서 부족한 건 더 집어넣고 해서 저처럼 이 시에서 올려갔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종합건설 본부 같은 경우도 반씩 쪼개자 말이에요. 남북
남북권과 서구권으로 나누자.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더 끌어올 생각을 해야지. 가족오리 루원시티가 그동안에 13년 동안 방치돼서 주민들에게 아픈 가슴을 안겨줬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결집해서 이 가정오리 루원시티를 제대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년간 이 일에 매몰되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루원시티가 잘 진행이 안 되면 리딩하는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단이고 성남동이고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서구 주민들은 배 건너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전까지 불이익을 당했는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루원시티가 인천의 중심 지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이게 잘 되려고 하면 김기용 당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도 돼야 되겠지만 내용을 어떻게 더 빨리 낼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울에 있는 자본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자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 사람들이 안 붙어요. 저희가 5,000평까지 10,000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투자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학재 의원님은 어떠한 태도로 이 문제에 임할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날짜 마무리할 때 함께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고 계속 질문 사항이나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루원시티 그 안에 있는 분들만 불이익을 13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재산이랑 생명과 재산의 손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 자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왜 자꾸만 온갖 쓰레기는 다 박아내라고 뭐 나쁜 거 다 하면서 서구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안 주는데 난 여야를 떠나서 지역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맹이 있는 답을 좀 주십사는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각 나머지 또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관용 루원시티통 연합회 감사님의 토론과 발제자분께 드리는 의견 사항입니다. 먼저 서구민의 최대 관심사 루원시티 제2청사 이전 관리를 위한 토론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구단체 총연합회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루원 총연합회 감사를 믿고 있는 정관용입니다. 오늘 토론자로서 초대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보다 가정지구나 루원시티 입주민과를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님들 그리고 입주 예정자 대표님들 학교 설립 위원분들 그리고 주위 여러 주민들분들을 이야기하고 담아하고 또 SNS를 해가지고 소통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루원시티는 10여 년 전 가정동 거주민들을 반강제적으로 이주시키고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거주민들의 땀과 피, 눈물이 서리는 마음 아픈 곳이답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계신 두 분 정치인들이 많이 노력하셨어요. 제2청사,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 지방구세청 유시 등 기반시설 하나 둘 성과를 내고 있어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2청사 오는 목적은 지역 주민의 행정 편익과 루원시티 활성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느낌이 들어 주민의 한선으로서 가슴 아픈 마음 달랠 필요 없습니다. 제2청산이 교육 행정 복합타운이니 국외기관이 오는데 왜 세계기관이 빠지니? 세계기관 대신 더 좋은 다른 기관들이 유치하면 루원시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니 등등 다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다급한 게 몇 년 후 우리 아이가 갈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연접하고 있는 번듯한 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이거를 더 원합니다. 주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안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지역 주민들은 분열과 갈등만 일으킬 뿐입니다. 루원시티는 2년이면 모든 개발 사항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박남천 시장 재임 시절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현 시장과 대립관계를 일관할 것보다 여기 계신 두 분이 여야를 떠나서 서구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어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질의사항 해도 됩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 전수구각 국회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루원시티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데 감사드립니다. 가정 루원시티 입주민들도 제2청사 이전에 국외기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도시 발전의 구심점인 행정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환경, 교육 부분도 충족이 절실합니다. 교통은 지하철 2호선, 7호선이 계획되어 조기 개통 및 실시 계획이 진행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교육 부분은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 분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질문 사항입니다. 루원시티는 인근 지역 유해 환경 시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SK 석유화, 수도권 매립지, 주물단지 등. 그런데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이웃 도시의 청라는 호수공원, 내리공원 있어 연접공원을 이용해가지고 청라 입주민들을 쾌적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가정지구와 루원시티 입주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학재 의원님이 서구청장 시절 승합공원 개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 12월에 해지가 됐습니다. 당시 인천시장님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학재 의원님께서는 서구의 삼선 의원으로서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위원회 요직을 두루두루 역임을 했는데 승합공원이 해지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루원시티 활성화에 국외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승합공원 조성이 되면 루원시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승합공원을 위한 보관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태전을 위해 무엇을 개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육 부분입니다. 루원시티는 잠깐만요. 죄송한데 말씀이 끊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목만 압축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늘 푸른 희망봉사단 이문재 회장입니다. 저는 서구 주민으로서 단체장으로서 루원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서구 주민 자유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루원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서구 주민 자유 토론회를 통해서 박남춘 시장님 시정 업무에 서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5일 주민이 묻고 인천시가 답한다. 루원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인천시에서 중간 용역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당시 인천시 루원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 중간 용역 설명회는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파워포인트 자료와 홍보 책자도 없었고 성의가 너무 무성의했습니다. 설명회 자리는 서구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고 급기야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질서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서구 주민들의 원성은 제2청사 당초 계획 3개 기관이 빠진 내용으로 박남춘 시장님께서 원한 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천시 규모가 가장 큰 3개 기관이 현 박남춘 시장님 용역을 주어 중간 설명회를 통해서 못 온다고 하는 것이고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큰 규모의 3개 기관이 인천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이 오지 않는다면 굳이 루원시티의 인천광역시 제2청사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을 통해서 3개 기관이 오지 않는 대신 더 많은 기관들이 온다고 하였지만 모두 확정한 것이 아니고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정쟁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전임 윤정국 시장님께서 당초 서구 주민과 약속한 루원시티 입주 제2청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원안대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규모의 3기 기관들이 빠지고 공무원이 약 600여 명 루원시티 제2청사에 입주하지 않는다면 제2청사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 질문 의원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재 국회의원께서는 당초 전임 유정국 시장님께서 3개 기관 인천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이 루원시티에 온다는 것으로 인천 시민과 서구 주민들에게 확정 공표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 김경 위원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동 루원시티에 제2청사가 오지 않고 복합청사로 이름이 변경되어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저는 서구 발전을 위해 이학재 국회의원님과 김경 위원장님께서 역할 분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함께 손을 맞잡고 서구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 발전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 가정동에서 거주하는 서구 주민 나영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금 42년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 개발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서구는 이제 살기 좋은 도시들이 있구나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토론자로 앉은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정말 이 서구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두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좀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요즘 루원시티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설 현장을 볼 때마다 도로 사정이 좀 나빠도 마음은 흐뭇해요. 몇 년 있으면 이제 가정동도 루원시티가 인천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가 될 거라 생각하니까 내심 자부심도 생깁니다. 우리 이학재 국회의원님과 김용 서구갑 위원장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주민이 묻고 인천시가 답한다. 루원 제1청사관 일부에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루원시티 이야기를 하면 빈 껍데기만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남동구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온다고 하고 종합건설본부는 장비를 들 곳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병성 감염병 취급기관으로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고 정치적 핑계를 대니 서구 주민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물론 인천시는 세 개 기관이 안 오는 대신에 다른 기관이 온다고 하나 당초 계획대로 세 개의 기관이 절대 올 수는 없는지요. 정치를 하고 계시는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학재 국회의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학재 국회의원님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만들려고 촛불도 들었고 큰 성과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서구 루원시티에 시청을 유치하고자 했으나 잘 안 되어서 루원 제2청사로 루원 복합청사로 기관 이름이 바뀌어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큰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이학재 국회의원님은 앞으로 루원시티가 성공적인 도시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경 인천 서구갑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사무총장님, 인천시 정부부 시장님으로 계시면서 서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구 발전과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고 성공적인 루원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정치인이 함께 손을 잡고 서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면 서구 주민들은 많은 박수와 응원과 격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위원장님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거 정치부 논란을 이렇게 하면 나 그건 궁금한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가장 핵심을 빼놓고 지금 엉뚱한 것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제발 그러다 좋은 의견 보니까 감사합니다. 핵심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껍데기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일단 의제는 루원시티 제2청사가 의제였으니까 의제대로 가고 그 다음 부분 저희가 발췌하고 해서 더 의견을 들어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오늘 여기에 대부분에 오신 분들은 제2청사와 관련된 관심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 주민분들이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좀 다른 얘기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2청사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권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지 이게 그 상가 매각 잘 안 된다. 상가 부지 매각 이게 투자의 매력이 없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고 비슷한 말씀으로 이제 나윤수 패널께서도 어떻게 하면 이 가정 루원시티가 제대로 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투자의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청 유치 운동을 했던 거고 그 대안으로 제2청사안이 나왔던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거기 가서 일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것이 들어오면 그거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와갖고 사람이나 기관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와갖고 여기에서 일이 벌어진다. 이러한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유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 또 원래보다 더 잘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그리고 또 현실적인 아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결정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냐면 그 시에서 핑계를 대고 뭐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했다고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2청사 아니다. 뭐 그러니까 이 복합청사가 맞다. 뭐 이런 류의 이 말씀들을 했다고 하는데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나가서 실질적인 행정기관을 넣자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부시장이 있잖아요. 부시장, 정무부시장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관련된 3개 국을 관장을 해요. 원도심 재생 조정관, 도시재생 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는데 여기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들어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제2청사의 역할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지역 발전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관용 패널께서 말씀하신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일이 뒤집힌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똑같 진짜 저도 아주 100% 공감하거든요. 우리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저거 다 해놓고 또 시장 바뀌니까 안 한다 그래갖고 얼마나 우리가 진짜 애들 말로 개고생을 했나요? 예? 맞잖아요. 이런 일 절대 벌어지면 안 되고 지금 오늘은 주제가 아니지만 고속도로 일반 들어와도 현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또 이것도 2년 늦춰지는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지면 안 돼요. 일반 한번 계획되면 이게 나쁜 게 아닌 한 가야 돼요. 어렵다고 안 가고 누가 뭐 반대한다고 안 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가겠냐고요. 다 안 가지.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100% 동감을 하고요. 교육과 관련돼 갖고는 학교 부지가 그나마 그래도 제가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려고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다 폐지한 거를 2개를 잡아뒀던 게 있는데 지금 뭐 이제 교육 방침이 바뀌어갖고 국제학교는 못하고 그 자리에다가 중학교를 지금 유치하는 중학교를 건설할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한 9월달 이번 달 9월달이나 10월달에 이제 수능자 심사가 끝나면 그러면 요거는 확정이 될 거고요. 초등학교 문제도 그 뒤에 지금 가정 이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 갖고 이게 이제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이걸 못 짓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소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승합공원 공원 조성 반드시 돼야 됩니다. 승합공원 반드시 조성이 돼야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이 지역의 중심에도 있고 예산 때문에 시에서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구만 하더라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활용을 못 해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같은 것도 엉뚱한 방향 2천억이나 있는데 그것도 엉뚱한 방향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또 시에서도 이거 이제 시에서 시비를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루원시티라고 하는 예전에는 루원시티 개발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갖고 30년 장기 미집행 시설로 해갖고 이게 이제 풀렸지만 이제는 여기가 명실상부한 인천의 중심이 되는데 승합공원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문재 패널께서 말씀하신 유종복 시장 때 그러면 제2청사 건립은 그러면 공포를 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면 2017년 5월 4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제가 저것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용역 단계에서 스톱되고 또 한다 그랬다가 변경시키고 막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김규웅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또 119 안전체험관 이것도 2016년도에 유종복 시장 때 추진한 거예요. 저도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이거 추진하려고 같이 노력을 했어요. 그때 확정된 거 지금 짓는 거예요. 이미 확정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그런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이 일 추진된다고 그거 안 한다는 거 이거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 일이면 진짜 막 무슨 파지가랭을 잡든지 진짜 단식 투쟁을 하든지 가서 막 농성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이걸 가져오려고 해야지 쟤네들이 안 준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자 이래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그거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갖고 그거 가서 단식하고 우리가 가서 난리 죽이니까 가능했던 거잖아요. 전철 2호선 이거 지상으로 됐던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구청장이었어요. 그때 시장이 누구냐면 안산수 시장이었어요. 당이고 뭐고 다 이건 왜냐면 이거 지역 발전과 관련된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산수 시장이 같은 당의 시장이었는데 제가 구청장의 결재를 부구청장한테 위임하고 그때도 단식을 했어요. 제가 지역 관련해 갖고 단식을 3번 했는데 그때도 제가 싸웠어요. 같이 주민분들이 다 같이 와서 머리띠 물러매고 삭발하시고 그래갖고 관철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죠.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자, 유 시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예? 교육청 여기 오는 거 반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렇잖아요. 누가 반대를 하는 거죠? 제가 있겠습니다. 마무리가 그 이학재 의원 얘기 들으면 다 진짜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에 청원을 넣었다고 해서 국세청 만들어집니까? 청원 한 장 넣어가지고 2017년도에 송영길 의원 방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장을 모셔놓고 옆에 신동근 의원 저하고 해서 기획관리실장 국세청에 거기서부터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 400명을 늘리는데 총을 하나 갖고 됩니까? 지금 시장이 행자위 간사할 때 국가직 공무원 그때 늘려놓은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 이 제2 전철, 우리 인천 제2전철 안산수시장 때 지중화 하나 했잖아요, 고속도로 주변. 그때 성남체육공원에서 여러분 그 우리 어르신 회장님들 삭발하고 그럴 때예요. 그때 그 대회 이틀 전에 제가 안산수시장 방에서 안산수시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이게 우리 지상으로 올라온 게 고속도로 주변하고 저 대인고등학교 쪽 아라뱃길 그 두 군데인데 이거 지중화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안산수시장이 뭐라 했냐면 어렵다. 그래서 어려우면 이게 절대 못한다. 그랬더니 안산수시장 얘기가 고속도로는 그 밑으로 지어야 할 수 있다. 해보겠다. 그 대신 이 대인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아라뱃길 거기는 하기가 어렵다. 왜? 전체 예산 2조 1200억이 들어가는 2호선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넘어가면 설계 변경에서 10% 이상이 넘어가면 60% 정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어렵다. 그랬더니 그건 어렵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중화가 됐지 그게. 그리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정부가 처음에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정부 예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싸워가면서 1370억의 정부 예산을 받아낸 겁니다. 이게 다 같이 함께 노력한 건 분명히 있지만 이게 무슨 싸우고 삭발하고 단식해서 서구의 현안 문제가 이루어진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인천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게 싸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싸울 때 싸워야죠. 싸울 때 싸워야 됩니다. 물러설 수 없죠. 우리 특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런 거 종료하는 거 싸워야죠. 그리고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제대로 해야죠. 물론 시청을 일로 온다고 하는 거 누가 시청 오는 거 반대하겠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시청 오는 부분들이 이게 홍은에 대한 답만 해주세요. 너무 정치적으로 홍은에 대한 답만. 너무 정치적으로만 이용돼 왔던 거예요. 이게 시청 부분이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게 이 시청이 올라면 시청을 져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시청을 지을 때 우리 인천시가 부채가 10조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송도의 미추홀 타워에 33개 과가 684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시 공무원들이. 그래서 교육청을 시에서 쓰면 그 684명 다 데려 들어와서 완스톱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을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에 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시는 물론 시청이 오는 건 좋지만 시청이 올라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교육청을 하려고 했던 거고 교육청은 물론 교육청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당시 교육청을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로 옮기려고 했던 이청용 교육감이 구속되면서 그 문제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토론자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관용 회장께서 승합공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을 사실은 제가 이전시키려고 도성훈 교육감을 3차례나 만났어요. 근데 도성훈 교육감 입장도 그거예요. 자기네 교육가족이 동의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검토에 들어갔어요. 물론 옮기려고 하는 데가 꼭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만은 아니에요. 여기 인재개발원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반드시 루원시티로 와라. 제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루원시티에 땅이 있냐? 지금 교육청 부지가 7,000평이에요. 근데 루원시티에 주려고 한다면 땅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관용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승합공원 이걸 공원화하고 일부는 이걸 좀 공공기관으로 써서 그거 되거든요. 공공기관으로 써서 여기를 좀 활성화시키자.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도 이쪽으로 오고 지금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의 학교 부지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이 학교 부지도 한번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가정공원 일부 이 수강공원 일부를 써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지금 건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정관용 회장이 시 공무원도 만났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전 추진